안녕하세요. LSKG가 홈페이지를 새 단장한 게 5월 19일입니다. 그리고 7월 13일에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물론 그전에도 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못 발견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는데 이유는 창립 20주년을 맞았다고 하고요. 꽃단장을 하고서 한 두 달 뒤에 7월 13일이니까 진짜 딱 두 달 정도 됐죠? 그래서 공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꽃단장한 이유는 관련된 주요 정보와 다양한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발전시킬 예정이다라고 목적을 이제 명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소식들을 계속 게시를 하겠다라는 의지죠. 그리고 보면은 뭐 PS의 강점, 뭐 업무 수행 경험, 뭐 이런 것들 총 7개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새 단장하는 이유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새 단장을 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이전에 공지사항들 보면은 새 단장은 그 전에 이제 없었고 이게 첫 공지입니다. 새 단장 공지는 이게 처음이고, 그러면은 가장 처음에 올라왔던 글은 뭐였을까? 2013년에 세미나 한다 뭐 이런 것들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면은 국내 제약사의 다국가 임상 시험과 글로벌 제품화를 위해, 그러니까 목적이 딱 있는 거죠.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세미나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라고 했고, 아마 이건 제 예상이지만은 추측이지만 리크루팅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서울대 이제 치과병원 와가지고 세미나 듣고 나서 이거 임상시험이랑 제품 하면은 대박이 날 수도 있는 회사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나 여기 경력이 있는데 한번 나도 이 회사에 합류를 해서 뭔가 크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옛날에 비트코인 한창 있을 때 이더리움 세미나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비탈릭이었나요? 그 비탈릭인가 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 이것저것 다 설명하고서 마지막에는 우리와 함께 하자, 우리와 함께 해보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확장하고 커나갈 때는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들도 많이 열고 리크루팅도 많이 하고, 그리고 당연히 무료입니다. 참가비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지금 HLB의 엘리바죠. 그 당시에는 LSKB였고 아파티니 글로벌 임상을 맡아서 이제 잘 해결을 했고요. 물론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죠. NDA 신청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글로벌 3상 임상까지 했고 이제 그 다음 일정이 있는데, 그거는 뭐 LSKG에서 할지 뭐 LSKB에서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은 이때부터 좀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가면 2016년 8월 2일에 또 있거든요. 임상시험과 신약 개발에서의 통계학자의 역할 주제로 세미나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시간도 비슷하네요. 그래서 통계학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때부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였고, 왜냐하면은 이제 뭐 PBL 하나로 하는 건 아니지만 PBL 같은 게 그 기준이 미달하면은 사실상 데이터로 깔끔하게 이제 말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래서 변명들을 붙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가지고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통계학자의 역할. 역시 이제 참가비 무료이고,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임상시험에서 통계학자 역할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바이오 통계학자의 임상시험의 디자인, 준비에 관해서 한국 오츠카 제약의 팀장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통계학자가 임상시험 디자인하고 준비하는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잘 해야지 나중에 된다는 거죠. 자, 이전 영상에서도 그 디자인 부분에서 이 설계가 잘못되면은 그냥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부터 준비를 했다. 2014년에 일시가 2014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했고, HLB가 지금 신약 시판이 거의 이제 가시화되는 바로 직전이잖아요. 신약 개발은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간으로 봤을 때도 이 당시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죠. 뭐 근 1년 안에, 그리고 최근에 HLB를 알게 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금방 후딱후딱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그 과정들을 거쳐서 온 신약 개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분석 서미션에 대해서도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이때부터 준비를 잘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DA 리뷰어 이것도 있고, 한미약품에서 왔네요. 이거는 또 제약사 CRO 이렇게 있고, 이거 홈페이지 오타 났네요. 2016년이 아니라 일시는 2014년 8월 13일인데 지금 한 2년 정도 더 뒤로 다 있네요. 이거 날짜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던 오라클 인폼 컨퍼런스도 마찬가지 임상시험에 대한 겁니다. 임상시험 준비, 실행 및 관리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인폼의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탯 시포지엄 2018년에 또 이제 이런 것도 열리는데 이제 성장을 해서 19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 202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19년째 된 건데 얼마큼 컸냐? 300명 이상의 국내 최대 CRO로 성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보니까 여기도 역시 계속 통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임상시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자료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회사에서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통계입니다. 통계. 결국에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것은 데이터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프로그램 내용들을 좀 보면은 임상 빅데이터 활용, 그 다음에 DM, 역할의 변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면은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있고, 각각 이제 뭐 여러 곳에서 왔어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도 와가지고, 이제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 인 클리니컬 트라이얼, 이렇게 있고, 이거 베이즈는 제가 이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뭐 아주 간단하게만 했지만. 그 다음에 이 내려가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컨퍼런스 했겠죠. 바로 이제 항암제 임상시험에서 최종 이벤트 발생 시점 예측 모델링이라는 것을 한번 또 세션을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10월 30일이면 거의 이제 최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이제 HIV 임상도 이제 끝나가는 시기고 끝났죠. 데이터 처리를 해서 이제 NDA 신청을 남아있는 상태. 환자들은 이제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션을 보니까 또 플랫폼을 활용한 효과적인 임상시험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뮤노믹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세션 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 뭐 현장 분위기 정도는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렇게 빔 프로젝터 띄워놓고 이제 많은 분들 이제 교수님들이 좀 있겠죠. 여기 섞여 있는. 그리고 이제 스피커들이 대부분 뭐 사장, 상무, 부장, 그래서 직원들입니다. LSKG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풍부하고 다양한 임상시험 해서 여기 보면은 2018년에 임상연구 1000건 돌파, 그리고 임상시험 1100건 이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가장 비중이 큰 게 온콜로지가 17%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17%. 그래서 이제 HLB, LSKB 입장에서는 이쪽에 그 경험이 많으면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스터디 타입은 어떻게 되느냐? 3상이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요. 3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14건을 했고요. 1153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페이스 3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도 했고요.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이 높다라는 거겠죠. 경험치가 많을 테고, 그 다음에 몇 번 성공을 해야지 다른 회사들도 여기다 일거리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그래도 조금 잘 해놓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의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뭐 추측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D도 있다고 합니다. IND도 이게 41, 또 IND 중에 페이스 3가 32개입니다. 그 중에 또 이제 글로벌한 게 거의 절반 정도 돼요. 로컬이 42, 글로벌이 49니까 이 경험은 또 무시 못할 정도로 꽤 매년 한 40개 정도씩 계속 채워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레스큐가 있는데 뭐 글로벌, 로컬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날짜도 있습니다. 연도도 있고 여기 보면은 페이스 2인지 3인지도 다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스큐 태스크는 뭐냐, 뭐 스탯이냐, 스탯은 이제 통계 그쪽 부분이겠죠, 의뢰온 게. DM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쭈루룩, 모니터링도 있고, 뭐 인디케이션은 뭐 여러 가지 못 알아먹는 거 있는데 뭐 이거 있고, 뭐 브레스트 이것도 있고, 뭐 안티 이것도 있고, 셀테라피로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퍼텐션 이거는 고혈압이라는 말이죠. 뭐 이런 것들 쭈루룩 있네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도 게스트릭 이게 위거든요. 위. 그 다음에 3인 걸 봤을 때 2014년인 걸 봤을 때 멀티내셔널인 걸 봤을 때 조금 이게 아파티닙 아닐까? 이거 아파티닙 같아요. 맞죠?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 이렇게 볼 수 있고 서비스도 들어가면은 엄청 많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뭐 간단하게 말로 써져 있지만은 뭐 이렇게 쭈루룩 뭐가 많이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많이 봤던 바이오 스태티스틱스로 가겠습니다. 임상 통계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높은 전문성, 6명의 임상 통계 분야 통계학 박사, 그리고 10년 이상 경험 있는 다수의 통계 전문가에 의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맡기면은 임상시험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CR로 맡기면은 얘네가 통계 처리를 다 해가지고 보고서를 딱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구조는 이렇게 디렉터가 있고 밑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팀들이 있고, 여기는 또 별도로 따로 있고, PhD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통계학, 그리고 이건 프로그래머이고요. 그 다음에 PhD 박사. 이분이 이제 뭐 리서치 파트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절차는 이렇게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널리시스 프로세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사인 스터디 스태프, 그러니까 직원들을 배치하는 거. 너는 이걸 맡고, 너는 저걸 맡고, 이 팀이 있어. 너는 이런 걸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해. 그래서 다 이제 분할을 해요. 업무를 주고서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프로시저를 하고 뭐 쌉하고 뭐 이거 하고 쭉쭉쭉쭉쭉 가가지고 중간에 이제 DB도 락을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의뢰한 고객에게 스폰서죠. 고객에게 딜리버리 하면은 끝이다 라는 겁니다. 통계 보고서를 딜리버리 하면은 끝이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또 스코프도 있고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58이 페이스 3고요. 그 다음에 553개 프로젝트 쪽에서 이런 통계 처리를 했다. 이게 553 이 전체 숫자가 중요한 게 앞에마다 다 달랐죠. 뭐 어떤 건 1100 몇 개, 어떤 91개. 그래서 전체 에어리어가 뭔지를 보고서 저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